전국에 계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모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2023 계엄적사하고 미적분에 해당하는 강의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겁니다. 현재 아마 요 강의를 보기 전에 먼저 앞에 OT 영상이 있으니까 OT 영상을 반드시 꼭 확인하시고 난 후 현재 이 해당 강의를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기본적인 미적분의 과정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수열의 극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적분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기본적인 난이도는 현재 2022 수능 이전에는 기본적인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 과목은 이제 지금 따지면 수투와 기하와 그 다음에 미적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변별력을 과시하는 영역이 전부 다 미적분으로 왔어요. 근데 현재 치르고 있는 2022 수능부터는 현격하게 난이도가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 공부를 공부할 때 특히 이제 기출문제집을 많이 풀 텐데 그 기출문제집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능에서 예전에 30번, 지금 따지면 이제 22번이나 이런 그런 컨셉들에 비해서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처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려운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라고 한다면 예전 기준 한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70, 80 정도만 공부하시면 이 선택 과목은 모두 다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필요하게 이제 기출문제집 같은 거 푸는 건 좋은데 너무 끝판왕까지 해당하는 난이도 최고 높은 문제까지는 풀 필요는 없다. 그게 현재 선택 과목의 역할이고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선택 과목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학생들이 있다면 좀 마음 편하게 현재 이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각 과목의 그 단원당 수능에 나오는 컨셉의 문제는 뭐가 나온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그 내용을 따라서 잘 따라와 주시면 쉽게 오히려 수원수투보다는 더 쉽게 문제가 풀리는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당부 말씀 하나 더 주는 것은 아무래도 이건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전 앞과정인 수투 과정의 극한 미분 적분은 어느 정도 한 번은 다 본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어줬으면 좋겠고, 특히나 꼭 부탁하는 것은 선생님이 2023 개념적 사고에 수학2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선생님이 1단원에 해당하는 함수 특강이 있어요. 이거는 꼭 필수 수강을 하시고 오셔서 이 수업을 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킬러의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요 1단원에서 해당하는 함수 특강을 꼭 챙겨보는 습관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아시겠죠? 예, 그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특강 꼭 챙겨 들으시고 수능의 난이도는 예전보다 좀 많이 낮아졌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접근해 주시길 바라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능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수원수투가 각각 예를 들어서 뭐 11문제씩 출제된다면 이제 선택 과목은 딱 8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각 단원당 사실상 한 2문제씩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공부하는 입장에서 편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은 한 문제, 그래서 미분에 한 3문제씩 나온다는 것도 솔직한 팩트로서 알려드립니다. 자, 맨 처음 이제 수열의 극한을 보는데 수열의 극한이 뭐야? 라고 설명해 본다면 결국엔 우리가 표현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얼마일까? 라고 질문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는 그래프잖아요. 그래프이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연속함수를 만들다 보면 어떤 점 A를 기점으로 했을 때 A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점들의 흐름을 따라서 갈 수 있다면 수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A1, A2 이런 식으로 값이 딱딱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기서는 내가 세 번째 항에 가까워질 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지 뭐 2.9번째 항, 또 2.99번째 항 이런 흐름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열의 극한이란 건 뭐야? 라고 한다면 현재 A1, A2, A3 했을 때 이 점층적인 항들이 커감에 따라서 어디로 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을 표현해 주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번째 항이 얼마야? 라고 한다면 이때는 항의 개수가 몇 개냐면 하나를 설명해 준다. 항의 개수 한 개를 표현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주는 내용을 따라가 본다면 이렇게 A1, A2가 있다면 그래서 이 끝번째 항에 해당하는 게 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끝번째 항,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면 굳이 A의 무한번째 항이 얼마일까? 라고 해서 추정하는 내용을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항의 개수가 몇 개다? 라고 하면은 바로 한 개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 급수를 설명해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얼마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해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해서 요 맨 마지막에 있는 무한번째 항까지 계속 더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데 얘가 설명하는 것은 이 항의 개수 몇 개? 하나를 설명했다면 얘는 이 모든 항을 다 더했을 때의 결과가 얼마일까? 라고 질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체 항에 대한 총합을 설명하는 것을 급수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얘는 항의 개수가 사실상 무한계다. 항의 개수가 무한계구나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앞에 수학 2에서 배웠지만 함수극한에서 표현했듯이 이런 경우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렴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값에 가까워지는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발산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발산의 과정은 크게 두 가지, 마이너스 무한대 또는 플러스 무한대,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진동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용어 정리로만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수열극한에 알아야 될 내용은 뭐야? 하면은 그냥 딱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더 이상은 불필요한 내용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죠? 라고 질문합니다. 결국 설명하는 포인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제부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요 부분 또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요 부분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누가 오냐면 AN이라는 표현이 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이 장르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옵션으로 갈라집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AN이라는 표현이 존재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A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N이라는 것이 있다면 모르는 식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결국은 뭐다? 감춰진 식. 현재 모르는 항이죠. 모르는 항. 그런데 거꾸로 하면은 AN은 일반 항이기 때문에 모르는 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모르는 식이 존재한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AN이라는 게 없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해석은 하지 않고 오직 연산에만 집중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메시지인 거고, 만약에 AN이라는 게 있다면 이건 어떻게 되지 하면은 또 두 개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 AN의 식을 AN의 식 구하기가 가능하냐 안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AN의 식을 구할 수 없다면, 또 하나는 AN의 식을 구할 수 있다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갈라짐에 따라서 문제가 하나하나 구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설명할 내용은 바로 이 과정이에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요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시험 보는 문제들의 특성,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본 수업에 바로 들어갈 텐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이런 식으로 쪼개서 이제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첫 번째 이제 AN에 표현이 없다라는 것은 감춰진 식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식을 다 알고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해석 없이 연산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특히나 우리가 뒤에 따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급수를 배우겠지만, 오늘 배울 것은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컨셉은 딱 하나가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 있다. 부터 해서 이제 하나하나 출발해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능 문제도 딱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암시가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우리 수요일간 타이틀 적혀 있는 그 빈 페이퍼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게 살짝 스케치를 해놓으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1단원인 수요일과에서 뭘 배우겠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순차적으로 먼저 배우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등비급수에 관련된 도형의 닮은비 요구하는 문제도 푸는 법을 설명해 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하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 있는데 실제 문제안을 푸는 방법은 뭘까? 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문제 풀이법을 설명하는데 기본적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풀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네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살짝 먼저 화면을 보여준다면 이런 식의 문제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현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5분의 그 다음에 2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리미트 뒤에 뭐예요? 식을 알고 있죠. 자, 식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감춰진 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럼 이것은 뭐 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간단하게 뭐 한다? 해석 필요 없이 연산만 잘해주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식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해석 없이 연산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3번, 4번, 5번, 6번 전체적인 모든 문제 다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라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해 줄 텐데 자, 동시에 선생님이 유형의 맵까지 같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현재 연산 문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어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무엇입니까?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식이라면 이게 되는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다항식이라면 어떻죠? 라고 질문했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때는 첫 번째, 분모의 최고 차수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세요. 분모 분자를 나눈다. 분모 분자 나누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야 하면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확인은 꼭 해주셔야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확인을 먼저 해주시고 나서 설명해 봅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뭐다? 나머지 값을 이제 추정해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최고차 앞에 있는 개수를 남겨두는 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수식이 나온다면 어떡하지?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지수식이 나오는 경우는 어떡합니까? 이럴 때는 바로 분모 분자의 지수. 여기서 말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지수라고 하죠. 현재 지수를 낮은 쪽에 일치시켜 주세요. 낮은 쪽에 일치시킨다. 자, 이것은 분수 안에 분수가 또 반복되는 번분수를 예방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때는 이제 분모의 지수 중에서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수는 이 전체에 해당하는 값을 설명해 주는 거야. 자, 분모의 지수 중에서 미수가 가장 큰 수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컨셉은 몇 가지야 하면은 죽었다 깨어도 딱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딱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걸 가지고 가볍게 우리가 문제를 먼저 풀어봅시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유형의 맵이에요. 여러분들 교재 다 있죠? 그럼 교재에 보면 유형의 맵이 타이틀 적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만 넘어가서 이제 요걸 우리 예물 삼아서 풀어보자는 얘기인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5분의 2n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단은 전개를 해봐요. 그러면 2n 플러스 5분의 여기는 4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 거기서 4n 제곱에 마이너스 4n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값을 빼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4n 제곱과 1이 서로 지워지니까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5분의 8n이더라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분모의 최고 차수인 현재 이 n을 가지고서 나눠주세요. 그러면 2 플러스 n분의 5,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8 이렇게 되면서 n이 무한대 가면 무한대분의 5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함수 생각하시면 좋아요. 현재 y는 x분의 1인데 x가 무한대로 간다면 이 값은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가겠죠? 야, 그래서 이것은 이때 0으로 간다. 그럼 2분의 8이라는 값은 얼마 나온다? 바로 4가 나올 거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우리가 원하는 정답 바로 이렇게 해서 정답 4번 찾아주시는데 뭐 그다지 뭐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내용을 쉽게 그대로 정리해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n3승분의 2, n분의 5, n제곱분의 3이에요. 올해 수능 문제인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한대분의 1은 0, 무한대분의 2도 0, 0, 0이 나왔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그나마 차수가 제일 큰 게 뭐야 하면은 바로 얘네들이죠. 자, 그렇다면 현재 뭐 하자? 아무래도 n분의 1이 n제곱분의 1보다 차수가 더 크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차수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 왜냐면 이건 다항함수는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어차피 최고차 앞에 있는 개수만 남겨놓고 나머지 싹 다 지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뭐해라? 앞에 있는 개수만 남겨줘라.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여기다 위아래다 얼마를 n을 한번 곱해줘.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방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해주면 1-n 제곱분의 2 n 곱해주면 5 플러스 n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이 값은 1-0분의 5 플러스 0이기 때문에 정답은 5다. 이렇게 문제를 가볍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나는 아직은 실력이 그 정도는 안 돼. 나는 좀 더 쉽게 하고 싶어 하시면요. 차라리 이 식에다가 분모의 최고 차수, 분모 문제 봤을 때 최고 차수인 n3승 한번 곱해봅시다. 그래준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3승 곱하는 순간 여기는 n제곱 마이너스 2값, 여기는 5n제곱 플러스 여기는 3n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분모의 최고 차수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세요. 그러면 n제곱분의 2, 여기는 5 플러스 n분의 3이다. 그러면 정답은 5네.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뭐 특별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제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수식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했는데 좀 지울게요. 살짝. 현재 5의 n승 플러스 1분의 5의 n승 마이너스 3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를 맞춰주세요. 어디를? 이 부분을 맞춰달라는 거야. 자, 그러면 n 플러스 1과 n이 있으니까 나는 첫 번째로 뭐 하자? 낮은 쪽에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n승에 좀 맞춰줄까 하면 5의 n승이 되고 플러스 1승을 내려보냈어요. 그럼 얼마 나온다? 5가 나온다. 그 다음에 5의 n승 마이너스 3이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분모의 지수 중에서 위수가 가장 큰 수로 나눠주세요. 그럼 5의 n승 나눠준 순간 5, 1, 마이너스 3 곱하기 5분의 1의 n승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3 곱하기 1이기 때문에 요거를 나눠주면은 5의 n승분의 1 나올 거고 특히 1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기본적으로 1의 n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1은 스스로의 거듭 제곱이 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지수함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5분의 1의 n승이면 이렇게 될 테니까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이것도 0으로 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정답은 얼마 나온다? 우리가 5분의 1임을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해서 4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4번 문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차수를 기본적인 지수를 낮은 쪽에 맞춰준다면 3의 n승과 2의 n승 곱하기 2가 될 거고 저것도 이제 3의 n승 되면서 하나 내려보낸다면 6 곱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지수 중에서 미수가 가장 큰 수인 3의 n승으로 나눠주세요. 그래준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것은 1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2에 관한 n승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6 플러스 5 곱하기 3분의 1의 n승이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간다면 0,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 정답은 6이다 라고 가볍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1번에서 4번 문제까지 풀어봤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영상에서는 조금 더 여기서 심화되는 이제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연산 중에서 이제 심화에 해당하는 이제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를 볼 거예요. 바로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 별거 아닌데 학생들의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앞에처럼 이제 단순하게 문제를 맞닥뜨리다가 갑자기 얘가 툭 튀어나오면 이제 놀란다는 거죠. 자, 이 두 번째 유형은 무엇이냐? 바로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예요.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 자, 여러분들 교재에 유형 맵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빠져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는 반드시 이거를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의 맵 밑에 페이지에다가 적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가 나온다면 어떻게 먼저 할 거냐? 그러면 지금 문제 지문처럼 fx가 하면서 여기에다가 식을 주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하면서 여기다가 분수에 해당하는 식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자, 요거 일 때 이거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얘가 바로 조건문이고요. 얘가 바로 구하는 값이에요. 자, 이렇게 좀 작게 쓸게요.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 풀 때는 문제를 다 읽는 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함수의 식을 구한다. 함수 fx의 식 구하기, 요 과정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주면 이 fx가 구간에 따라서 현재 이런 식으로 갈라질 거예요. 그래서 뭐 절대값 x가 a보다 작을 때, 또는 절대값 x가 a보다 클 때, x가 a일 때, x가 a보다 마이너스 a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구간이 갈라지는 함수의 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바로 조건문과 구하는 값에 맞춰서 푸시면 돼요. 조건문과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해라. 맞춰 정리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 이 과정은 철저하게 바로 이 1번과 2번의 과정으로 갈라지겠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 뒤에 있는 것은 뭐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이 1번에 해당하는 내용부터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하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 과정을 왜 해야 돼? 라고 하면 바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x의 n승 때문인 거예요. 그럼 x의 n승이라는 건 뭐지? 하면 말 그대로 하면 x를 끝없이 계속 곱해 나가겠어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x를 끊임없이 반복해 곱해 나가겠어. 그러면 x에다가 x 곱하고 그럼 한 번씩 x를 더 추가적으로 계속 곱해 나간다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변하겠죠. 자, 변하는데 그러면 거꾸로 해서 안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예, 안 변하는 숫자가 있죠. 바로 얼마입니까? 그러면 x는 1이라는 값이에요. 그러면 1이라면은 값이 뭐 한다? 이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 n승은 무조건 1 나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1이라는 숫자는 잘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바로 1분의 1, 2분의 2, 3분의 3 이렇게 된 것처럼 분모와 분자가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해서 분모와 분자가 같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x가 1이 아니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다? 분모 분자가 불일치하다는 얘기니까. 분모하고 분자가 불일치하다는 얘기니까 아니 분모가 더 클 수도 있고 분자가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리미트 현재 보면은 x가 절대값 x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으니까 얘가 만약에 1보다 작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보다 작은 숫자 뭐 있냐면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다시 말하면 얘는 분모보다 분자가 작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1의 n승, 3분의 2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3분의 1의 n승이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의 x승이면 바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지 않겠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xn승이라는 값은 0으로 갈 거야. 이게 되는 거고요. 근데 거꾸로 해서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승이라는 게 분모보다는 분자가 더 커진다.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분의 2, 1분의 3, 2분의 3 이런 값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발산한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간다.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3의 x승이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n승이면 어떻게 돼? 하면은 값이 진동해요. 그러니까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 바로 발산한다. 다시 말하면 무한대 혹은 진동이 나올 거야. 하지만 무한대는 끊임없이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진동도 점점점 네 폭이 점점점 커질 거다라고 설명해 주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x가 결국 1보다 크냐 작으냐 이 밑에 있는 숫자가 과연 얼마지에 따라서 이 결과는 수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발산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구간을 쪼개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들어갈 것이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이 선생님 말대로 하면은 세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x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지 않느냐. 맞죠? 그러면 이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승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 값은 진동을 하죠. 예. 그럼 현재 이 경우는 진동을 하면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발산이기 때문에 수렴값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 경우도 우리가 좀 커버를 해야겠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 그나마 이 진동폭이 점점점 커가면서 결국 발산을 하더라도 이것은 뭐 한다? 아, 무한대나 마이너스 쪽에서 계속 값이 커지는구나 라고 한다면 얘는 일정 값을 똑같이 가진 채로 현재 진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현재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 풀이에서는 문제 출제할 때는 이 진동을 방지하는 거예요. 문제를 출제할 때는 이 진동을 방지하자. 누구 때문이야? 마이너스 보호 때문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꼼짝 못하게 꽉 잡아두자 라고 해서 출제하는 방법이 뭘까? 마이너스 없애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절대값을 주는 거예요. 뭘 준다? 절대값.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아, 문제를 보니까 전부 다 절대값에 관련된 문제가 많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n승을 하기 때문에 음의 부호가 있더라도 이건 양의 부호로 바꾸겠다는 얘기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야, 그 절대값과 똑같은 과정의 의미가 뭐야? 바로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하면 뭐 할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일 테니까 나는 이걸 x에 대한 2n승으로 둘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n승을 준다면 결국 뭐 한다? 짝수번 곱한 다음에 n승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음수를 넣었을 때 진동을 방지할 거야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한 레파토리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바로 이 내용에 따라서 구간을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 설명했던 바로 요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a에 해당하는 값은 누구다? 바로 1이 되는데 문제에서는 여기가 x의 n승일 수도 있고 2분의 x의 n승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x가 1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항상 미수가 1을 기준으로 한다. 미수가 1을 기준으로 한다는 걸 잊지 맙시다. 아, 여기가 바로 뭐다? 미수가 1을 기준으로 하는구나. 미수 이퀄 1 기준 이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가 함수식을 구한 후 해당 문제의 질문을 따라간다. 그것만 기억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설명을 가지고 지금 해드렸던 내용 반드시 유형의 맵에다가 꼼꼼하게 꼭 적어주세요. 물론 개념서 안에 개념 설명에 다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에다가 꼭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면 여러분들 교재로 따진다면 살짝 볼까요?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9페이지에다가 적어주세요. 페이지 9페이지에다가
살짝 적어주시면 좋겠다. 밑에 여백 공간이 있으니까 아마 충분히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문제를 한번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자, 이와 같은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현재 보시면 5번에 f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분의 x의 2n승 더하기 3, 2 곱하기 4분의 x의 2n 플러스 1승 나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fx는 말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첫 번째는 4분의 x의 2n승으로 맞춰주세요. 그러면 4분의 x의 2n승이야. 그러면 플러스 1승을 내보낼 거야.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4분의 x가 될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밑에 있는 이 4분의 x가 1보다 작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는 기본적으로 fx가 어떻게 된다? 분모가 더 크네요. 그러니까 분모가 더 크면 이 값 자체가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겠죠. 0으로 가니까 0 더하기 3은 3. 0 빼기 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4분의 x가 1보다 크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 값이 무한대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분모 분자를 똑같이 어떻게 하자? 기본적으로 4분의 x의 2n승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3 곱하기 4분의 2x, 4분의 x에 대한 2n승 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2분의 x, 요거 약분하면 일단 여기가 2분의 x니까,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에 얼마 나온다? 4분의 x의 2n승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되면서 요거 2분의 x가 되는구나 라고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요걸 나눈다면 최고치 앞에 있는 개수만 남겠군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fx가 요번에는 4분의 x가 1이라면 그러면 이제 결국 fx가 f4가 되겠죠? 그럼 f4가 얼마야? 라고 하는데 요것이 1 나온다면 1의 무한대승은 1이니까 1 플러스 3은 4. 여기는 2 곱하기 1 곱하기 1의 2n승. 어차피 1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4분의 1 나오겠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4분의 x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잖아.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어차피 마이너스 1의 2n승. 바로 그 진동을 막아주는 장치예요. 마이너스 1의 2n승 어차피 1 나올 거고 1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는 1 플러스 3. 그 다음에 2 곱하기 이 4분의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하지만 4분의 x의 2n승은 마이너스 1의 2n승이니까 1밖에 안 나오면서 이렇게 될 거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시면 여기는 4. 그리고 요 값은 마이너스 2. 합쳐주면 마이너스 3 나오겠구나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여기는 x가 마이너스 4일 때인데 요게 바로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하는 과정을 잘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fx라는 게 어떠냐라고 했더니 기본적으로 x가 마이너스 4에서 x가 4, 4입니다. 이때는 마이너스 3분의 1 따라가시고요. 현재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든지 x가 4보다 커진다면 그때는 기본적으로 2분의 x를 따라가 주시고, 그 다음에 x가 4가 되면은 4분의 1 나오시고, x가 만약에 마이너스 4라면 마이너스 4분의 3을 갖춰주세요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이 갈라진 함수면 앞에 설명했다시피 수2의 함수 특강을 듣고 오신 분들은 이 내용이 매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따라가 보니 현재 커트라인 경계선은 마이너스 4하고 여기가 4가 나오더라 설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는 나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2분의 x입니다 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다가는 4를 넣어주면 2가 나올 테니까 여기다 2 잡아주세요. 그러면 그래프가 아마 이런 식의 그림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x가 4면은 4분의 1을 가질 거다. x가 4일 때는 4분의 1을 가질 거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고요.
x가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4분의 3을 가질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살짝 마이너스 4분의 3을 표기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려면 침착하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만 정확하게 숙지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구간이 갈라진 함수 구하고 그래프까지 그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상대방이 원하는 건 fk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가 몇 개냐. 자, 선생님이 이것 또한 수투 시간에 설명했던 거죠. 일단 개수가 뜨는 문제는 철저하게 바로 뭐다? 그래프 그리기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건 수원이든 수투든 아니면 미적분이든 간에 개수에 대한 언급이 뜨면 무조건 다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언제야? 라고 했더니 바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아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이 뭡니까? 마이너스 4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k는 4 사이가 돼야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k에 들어갈 정답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이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은 몇 개입니까? 하면 바로 7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그 다음 과정은 공짜입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가보죠. 자, 2021년도 6월 달 처음 출제가 되니까 이제 2021년도 수능에, 그해 수능에 바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평가원 수능의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문제, 올해 볼 6월, 9월 평가원 문제는 올해 수능에도 판박이처럼 똑같이 출제될 거야 라고 암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 똑같이 풉니까? 라고 한다면 yes. 현재 fx가 뭐니? 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2n승이니까 2n승 맞춰주자고요. 그러면 여기는 3x의 2n승 플러스 1분의 여기는 2x. 그 다음에 x의 2n승이니까 x를 하나 내려보낸다면 a-2의 x값 곱하기 x의 2n승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준 다음에 현재 요 값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봐.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밑에 질문이 뭐가 나왔든 신경 끄시고요. 먼저 정리부터 하세요. 그럼 첫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면 이때는 fx가 얼마가 될까? 결국 얘는 분모가 이렇게 0으로 가겠죠? 그럼 3 곱하기 0은 0. 분모는 1. 0 곱하기 앞이씩. 그럼 뭐 얘가 0이니까 싹 다 0 되겠죠? 그럼 여기는 2x다. 두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면 이게 되겠죠? 그러면 x의 2n승을 위로 나눠준다면 결국엔 3분의 a-2. 3분의 a-2. 거기다가 x도 하나.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1이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x가 1이라면 fx는 어떻게 됩니까? 1이면 여기는 3 더하기 1이다. 여기다가 1 넣어주신다면 여기는 2다. 여기도 1이다. 근데 1 넣어주면 여기도 a-2 곱하기 1이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4분의 a-2에다가 요 더했으니까 바로 4분의 a구나 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번째, 바로 x가 마이너스 1이란다. 이와 같은 경우는 fx가 얼마 나올까? 침착하셔야 돼요. 1하고 마이너스는 다르겠죠. 물론 2에 n승되는 것은 당연히 1 될 거고요. 여기도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여기부터 이제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1 되지만 이 앞에 있는 x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3 더하기 1은 4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인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4분의 a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니까 fx가 어때? 그러면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니까 현재 마이너스 1에서 x가 1 사이. 요때는 2x를 따라가겠어.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든지 x가 1보다 커. 그때는 3분의 a-2의 x다. 이렇게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fx가 1이라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4분의 a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4분의 a다. 이게 되는 거예요. 대충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알겠지만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뭐다? a 값의 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a가 양수면 위에 양수 쪽 플러스 쪽에 있을 거고 a가 음선 밑에 있는데 문제 질문에서는 실수 a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완벽한 그림은 그릴 수가 없다. 자, 참고로 상대방이 원하는 건
F 기본적인 F 합성 F1이 얼마 나온다? 4분의 5가 되도록 해달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A 값 대 합이 얼마냐 했는데 F1은 구했죠? 얼마입니까? 4분의 A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A가 4분의 5가 되겠네? 이게 되는 거죠. 예스. 그러면 첫 번째가 이게 4분의 5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첫 번째. 만약 4분의 A가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즉 A가 마이너스 4하고 4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러면 4분의 1을 넣어주면 결국 설명되는 것은 2분의 A가 4분의 5. 그러면 A는 얼마다? 2분의 5가 나온다. 근데 2분의 5는 이 범위 안에 있으니까 인정.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짝 올릴게요. 선생님 그러면 4분의 A가 절대값이 1보다 클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러면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든지 A가 4보다 크가 되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3분의 A-2에다가 요 X 대신에 4분의 A를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요것이 얼마다? 기본적인 4분의 1을 넣어주면 4분의 5가 될 거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4끼리 약분 되겠네? 예,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는 15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현재 2A 값. 마이너스 15가 0이기 때문에 A는 얼마다? 5하고 마이너스 3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5하고 마이너스 3인데 보다시피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누구야? 하면은 5는 인정을 해주겠지만 마이너스 3은 안 된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한 범위 확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살짝 세 번째 것도 한번 본다면 만약에 4분의 A가 아니 1일 수도 있잖아 하는데 A가 그러면 4가 나오겠죠. 그러면 현재 보시면 F4분의 A가 4분의 5인데 A 대신에 4를 넣어주잖아? 그럼 얼마 되겠어요? F1이 되겠네? 예스. 그럼 F1이 얼마예요? 1이야. 이렇게 된 거지. A가 4니까. 그럼 A가 4가 되면은 1 나오니까 안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은 요 과정까지는 할 필요 없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에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두 개. 그래서 합이 얼마야? 라고 질문한다면 2분의 5 플러스 5가 2분의 15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올 때 현재 우리가 두 문제를 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올 때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함수의 식을 구한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조건문과 구하는 값에 맞춰서 푼다. 라는 생각만 갖고 있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바로 연결해서 세 번째 영상에서는 바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연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연산을 좀 배울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은 결국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출제하는데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보면 어떨까? 라고 해서 출제하는 것뿐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다만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배경적 지식이에요. 무한대라고 해서 같은 무한대는 아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를 들어 본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마이너스 n이 어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현재 보다시피 만약에 n하고 n제곱이 있는데 물론 1을 넣어주면 1 나오겠지만 10을 넣어주면 100이 되고요. 100을 넣어주면 만이 될 거예요. 1000을 넣어줄까? 라고 하면 1씩 100, 1000, 만, 10만, 100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더 빨리 커지겠어? 똑같이 투입을 하더라도 반응하는 양을 본다면 n제곱이 월등히 커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한대가 나온다. 혹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n제곱을 한다 해도 당연히 뒤쪽이 더 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하고 뒤하고 딱 봤을 때 차수가 불일치하다면 이 차수가 불일치하면 무조건 이건 발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결론이 수렴을 하려면 뭐밖에 없니? 그러면 차수와 같을 수밖에 없겠네. 맞아요. 근데 최고 차수가 같다 하더라도 이게 되겠죠. 어때요? 4n 빼기 n 해주면 2n이니까 이건 무한대잖아요. 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3n을 한다 해도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배경적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한다면 바로 정리예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할 때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 라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렴과 발산. 어떨 때 발산하죠? 하면은 차수가 불일치할 때. 최고 차수가 불일치. 최고 차수가 달라네. 오케이. 그러면 이거 계산할 필요 없어. 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최고 차수가 어떠니? 같아요. 최고 차수는 같은데 and 동시에 최고차 앞에 있는 최고차 개수가 불일치합니다. 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3n하고 n처럼 3하고 1처럼 개수가 불일치하면 이거는 당연히 뭐한다? 발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렴이라는 걸 하고 싶으면 반드시 최고 차수도 일치하고요. and 최고차 개수도 일치해야만 한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 이렇게 최고차 수도 일치하는데 최고차 개수도 일치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만 우리는 수렴할 거야 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수렴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산 수렴을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는 이럴 때는 유리화나 역유리화 후 유리화나 역유리화 후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꼴을 유도해 주세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뭐니까? 무한대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최고차수 같은데 개수도 같아? 그러면 예측이 안 돼요. 하지만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유리화나 역유리화 후 그러면은 유도해주면 어떤 꼴 나와? 그러면 무한대분의 상수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연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는 어차피 이건 0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오면 최고 차수로 분모와 분자를 나눠준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연산법까지 설명해서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 좀 심화되는 문제가 나올 때는 미정계수를 결정할 수 있으니 그때는 앞에 있는 이 내용을 꼭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빨리 풀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연결해서 우리가 7번, 8번, 9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문제는 어떻게 풀겠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첫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루트의 4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2n분의 1이야. 이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다 얘랑 똑같은 모양을 갖추는데 기본적으로 부호가 반대인 것을 곱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도 루트의 4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플러스 2n을 곱해 주자.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모가 루트가 밑에 있으면 위로 올리면 유리화, 위에 있는 루트를 밑으로 내리면 역유리화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이 값은 4n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1 거기서 뭐 하자? 4n제곱을 빼는 과정. 그러면 얘랑 지워질 거야. 그렇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현재 이 값은 2n 플러스 1분의 루트의 4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플러스 2n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이후에 분모의 최고 차수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2 플러스 n분의 1 n 나눠주시면 여기는 2 여기는 루트에 이렇게 되는데 요 과정을 살짝 보시면 n분의 루트의 4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얘는 밖으로 못 나가니까 얘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n 제곱이 됩니다. 4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그럼 얘가 합쳐진다면 루트의 n제곱에 4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루트에 또 한 번 나눠준다면 4 플러스 n분의 2 플러스 n제곱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단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물론 가끔 연산 중에서 내신 문제 중에서 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있는데 기본적인 수열에서는 n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출제가 안 되니까 그런 점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이 값은 결국 어디로 간다? 0 나올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미리 한번 적어 본다면 4 플러스 n분의 2, 그 다음에 n 제곱분의 1 나왔다.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간다면 2 플러스 여기는 0. 여기도 0, 0이니까 루트 4는 2. 아, 그러면 이 정답은 바로 2겠구나. 이렇게 침착하게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과정도 혹시라도 나 처음 배우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살짝 팁을 적어 드리니까 꼭 한번 적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똑같습니다. 올해 6월달, 그러니까 현재 2022 수능에서 이제 보기 전에 봤던 6월 모평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조금 더 빠르게 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다 바로 그냥 써버릴게요. 루트의 n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 더하기 n 그거를 위아래 똑같이 곱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얼마 되겠어요? 그러면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에서 n제곱 빼주시고요. 여기는 루트의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더하기 n이다. 그러면 얘랑 얘랑 지워져요. 그 다음에 분모의 최고차수인 n으로 나눠준다면 현재 여기는 1 플러스 n분의 1, 여기는 1 플러스 n분의 1 플러스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0, 0 나올 테니까 이 값은 얼마 나온다? 기본적으로 여기 플러스죠? 여기 1 플러스 0분의 여기는 1 플러스 1, 정답은 2다 해서 2번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9번 문제인데 9번 문제를 보신다면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분모에 누가 있다? 1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 푸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루트의 9n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그 다음에 3n을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곱해 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렇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루트의 9n제곱 더하기 12n 더하기 3n. 분자는 9n제곱 더하기 12n 마이너스 9n제곱. 이게 되겠죠. 아, 그러면 얘랑 얘랑 지워질 테니까. 남는 것은 분모의 최고차수인 누구로서 1차식 n으로 나눠달라. 그러면 여기는 12, 여기는 3, 여기는 루트에 n으로 들어가면 n제곱 되니까 여기는 9 플러스 n분의 10이야.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0 나올 테니까 3 더하기 3분의 12 정답 2입니다 라고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 뭐 그렇게까지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워크북을 통해서 좀 더 풍부한 연산 문제를 연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1강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단 기본 연산을 익히는 데 집중을 해봤고요. 두 번째 2강에서는 이제 심화 연산인 극한의 성질부터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